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가업승계센터 고은경 센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그 의사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병원은 이게 다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어떻게 절세하기가 너무 쉽지 않죠. 그렇죠.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시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이시고 이제 대부분 이제 성실 신고 납세자이시기 때문에 뭐 많이들 하시는 이게 뭐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절세를 하시는 게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도 또 많이 받으시고 타겟이 맞죠. 고소득자 중에 우리가 대명사가 또 병원 원장님들이시잖아요. 병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사실은 예전에 한 10년, 20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형 병원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병원들은 페이닥터 다 쓰시고 그렇죠. 네. 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케팅적으로도 이제 원장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규모 있게 하시는 경향들이 좀 커지시는 것 같아요. 1인 병원보다는 또 페이닥터 분들 이렇게 두시고 요즘 사실은 다른 과목보다는 많은 과목들에 보면은 거의 다 미용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닥터 분들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은 이제 사업가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병원 절세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가 첫 번째로는 MSO 법인, 그 우리 진료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병원에서는 그 소득을 발생하시고 그 외에 경영 지원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영 지원 법인을 만들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MSO 법인, 그리고 또 많이들 원장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가족법인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 설립들 많이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벤처투자 소득공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벤처기업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 금액만큼은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그리고 5천만 원은 70% 소득공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두면 내 소득에서 그걸 소득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한 3억이다 라고 하면 3억 구간과 내 소득이 2억 5천인 구간은 또 틀린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소득 구간을 낮추시기도 하고 세금을 또 절세받기 위해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들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가 정말 특허를 우리 병원에서 낼 것들이 있다. 우리 원장님뿐만 아니라 페이닥터 분들 직무 중에 발명하시는 그런 직무 발명된 특허에 대해서는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는 제도로 또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것들 요즘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연구소, 우리 병원에서 또 연구하는 분야 치과 같은 경우 또 미용도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개발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한 5가지 이런 절세 전략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근데 이거 지금 한 5가지 얘기하셨는데 원장님들이 이거 5개를 다 하시나요? 우리 병원 컨디션마다 틀린데요. 특히나 연구소, 이건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없다라고 하면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연구소가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연구 인력은 이게 진짜 연구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구소를 관리하는 코이타에서 와서 조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특히 서울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문 보내고 나오셔서 보시는 거는 정말 이 연구 인력이 진짜 연구만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세액공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해놨는지를 보고 이제 연구소는 세액공제거든요. 연구 인력비로 이제 지출하신 그 인건비의 25%를 세액으로 공제를 받다 보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아마 이렇게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제 이런 콘텐츠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좀 필요한 대로 네네. 하시고 또 나는 좀 불편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배제하고 이렇게. 네네네. 근데 아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원장님이나 다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 절세적인 혜택도 있지만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서도
근로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 산하근로복지기금에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2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붐입니다. 그 이유가 월간 24년 12월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한 해에 월간 82개 정도 기금이 설립되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이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라는 거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병원에서 이익이 이렇게 좀 나면 원장님들이 뭐 복지 혜택을 좀 많이 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복지 혜택을 주시는 거는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4대 보험도 과세가 되고 해서 원장님께서 뭐 한 500만 원 주셔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세금 떼고 나면은 받는 금액이 한 350,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이를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소득세 비과세인 거고요. 원장님도 우리가 어떤 급여를 내보내면 4대 보험료분의 한 반은 또 우리 원장님이 내주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급여를 네. 주면은 뭐 회사도 사실 네.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그 4대 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그리고 근로자분 양측이 다 이렇게 좀 이익이 되는 절세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다들 이렇게 주는 것들이 다 비과세로 처리된다. 네, 소득세, 비과세 맞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설립해서 이제 주셔야지 그런 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언가를 지급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목적 사항이 있어요. 뭐 자녀의 학자금이나 뭐 교육비나 또는 뭐 저소득자의 뭐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목적 사항에 대해서 지급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증빙 처리를 또 이렇게 좀 받아 놓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현금으로 지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지 포인트라는 걸로 또 지급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선택적 복지 제도라는 건데요. 첫 번째 현금으로 지급한다. 두 번째 선택적 복지 제도를 통해서 복지 포인트를 준다.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하고 선택적 복지 제도하고 조금 혼동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기업의 복지 포인트 근로소득세 내야 된다라는 이 판결이 났어요. 원장님들께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소득세 비과세인데 이건 뭐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고 병원에서도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걸로 공무원들 왜 복지 포인트 있죠? 병원에서도 바로 지급하실 수 있어요. 포인트를. 근데 요거는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요거는 근로소득과 가깝다 해서 이제 요거는 비과세는 아니다. 소득세 과세. 그러나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복지 포인트는 요거는 소득세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택적 복지 제도를 돈을 내보내는 거는 내보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내보내면 무조건 비과세다. 네, 그거는 소득세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좀 헷갈리시는데 그거는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건데 요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하는 건 소득세 비과세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참 세금이 부담이 더 중과가 되는 이유가요. 우리 페이닥터 분들은 많이들 우리가 이제 네트 급여제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닥터 분들과 계약을 할 때 세금 떼고 한 2억 정도는 당신 손에 쥐어주게 해주겠다. 뭐 이런 네트로. 식으로 네. 계약을 하죠. 그렇다는 의미는 이분들의 세금도 온전히 원장님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우리 페이닥터 분들한테 급여를 이제 지급한다. 월 2천이죠. 총 가족수 4명, 부양가족수 이렇게 2명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근로자는 6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그리고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13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사업주로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네트급여제인 경우에는 이게 다 사실은 원장님의 부담이잖아요. 그럼 원장님 부담은 한 770만 원 정도가 이게 월로 세금을 이제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연으로 보니까요. 한 원장님 부담이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니 작은
작은 게 아니죠. 너무 큰 지금 거죠. 예, 요거 보니까 이게 이제 1,300만 원 네트로 맞춰줬을 때에 뭐 요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쵸? 그렇죠. 2억 지급해야지 이제 한 1,300만 원 정도. 그럼 이제 받을 수 있는 1,300이면은 거죠. 얼마죠? 한 1억 한 5천 1억 6천 정도, 1억 6천 정도. 1억 6천 정도. 이제 1억 제가 6천, 예시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방법도 있지만 2천만 원을 주시게 되면 예. 연간 우리 닥터분의 실수령액은 사실 1억 6천인 그쵸. 거고요. 예, 예. 이제 세금이 원장님 부담이 이렇게 예, 양쪽을 다 예. 지셔야 되니까 9천만 원 정도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오래 근무를 하셨고 우리가 급여를 인상해야 하는 시즌이 오잖아요. 요럴 때 만약에 원장님께서 월 2천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2,200만 원 그렇게 되면 원장님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세액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이게 이제 1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제 뭐 연봉을 이렇게 올려주실 수도 있지만 연봉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복지로 이 혜택을 주신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요. 2억 2천을 연봉으로 주실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이 양측의 세금을 다 부담하셔야 되니까 한 1억 정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를 분산해서 2억 연봉은 동결하고 그리고 기금을 통해서 이 200만 원이니까 10%니까 2,400만 원 정도 되죠. 이걸 기금으로 이 복지로 이렇게 지급을 하셨을 때는 세금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절세 금액이 한 1,200만 원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200씩 해서 2,400을 이렇게 복지기금으로 내보내는데 네. 절세되는 게 1,20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이 내보낼 수 있는 금액은 제가 이제 예시로 본 거고요. 우리 병원의 규모나 복지로 내보낼 수 있는 뭐 종류들이나 이제 요거는 차이에 따라서 2,400을 다 내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 내보내야죠. 그건 분명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연히 합법적으로 예, 내보내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우리가 복지를 주실 수도 있는 그거는 거잖아요. 딱 명확하게 나와 있네. 학자금 주는 것들은 그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 네. 그게 이제 학자금, 장학금 이런 걸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복지 포인트로 지급을 하시면 포인트로 이제 받으셔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처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현금처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심이 많아서 당연히 이거는 사실은 원장님들은 특히나 병원은요 진짜로 이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하셔야지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2천만 원까지 내보내는 게 금액이 크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거는 병원 이 컨디션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많이 이 절세 방안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한 5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또 사실은 요거는 페이닥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간호사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반반 이렇게 내고 계시는 거니까 원장님도 4대 보험 절감되시고요. 간호사 분들도 또 이제 그 복지로 받으시는 그 혜택만큼은 비과세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 주셔도 더 많은 걸 받으셔서 되게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사업주도 좋고 네. 근로자도 사실 너무 좋아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급여를 올려주고 싶어도 이 4대 보험료나 세금 때문에 네. 예, 저 상담 요청을 하시면 이거는 이제 센터님 하신 것 중에 일부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여섯 가지 좀 조합해서 하시면 훨씬 세금을 많이 합법적인 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 지급 항목으로 내보내느냐는 이제 그거는 조금 고민하면서 우리 병원에 맞게끔 이제 설계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사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투자세 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관심 있는 원장님들은 그거 한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